어, 금요일 날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이, 3대 주식시장이 급락했죠. 이유는 이미 뉴스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했죠. 전투기 200대 정도 가지고. 그래서 주말도 계속 그 과정이 진행되고,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언제 끝날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연합뉴스의 최인영 기자께서 6월 15일 날 올린 기사를 보면,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보복을 중단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공격을 계속 하겠다고. 뭔가 자기네들이 정한 어떤 부분을 달성할 때까지는 계속 공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이거 연합뉴스의 전명훈 기자께서 6월 15일 날 올린 건데, 이제 작전이 수주 예상이 된다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미국도 이제 암묵적인 승인을 하고 있다. 이게 당연하겠죠. 애초에 공격을 할 때, 미국 승인을 받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6월 달 내내는 이란하고 이스라엘 때문에 시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쭉 오르면서 사실은 조정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니, 새로운 탄력을 받는 상황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MACD를 보면 이렇게 공방을 치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궤도를 보이고 있긴 했었지만, RSI를 보면 금요일을 제외한, 금요일 제외하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위로 탕 들려 올라갔고, 이평선도 들고 올라가서 새로운 강도가 또 만들어지면서 추세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머니플로우도 보시면 내려오던 게 들려 올라가서 움직이는 긍정적인 패턴 쪽으로 자금이 흐름이 생기고, 주가도 올라가면서 강도도 상대적으로 세지고 있었는데, 이평선의 갭 중심으로 보면 좀 낮아지긴 했지만 아래쪽으로 꺾인 건 아니었기 때문에, MACD가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때리면서 얘를 이제 급격히 조정을 하루 쭉 내려오게 만들었고, 이 기간이 한 수주로 진행된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것 같아요. 다만 유가 같은 경우에는 급등했거든요. 보시면 최근 꼬물딱꼬물딱 올라오고 있다가 그 이스라엘 공격 이란 때리면서 여차분하고 확 밀려 올라가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 거기에 맞춰서 또 금값도 사실은 이렇게 꼬물딱꼬물딱 올라오고 있다가 툭 튀어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보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쪽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유가는 그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 가스값은, 천연가스값은 그렇게 심각하게 튀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이 러시아 사태하고 생각해보면 급등했죠. 이 러시아 사태 때거든요. 러시아가 2월 달에 2월 24일 날 공격하면서 한번 팡 튀었고요. 여기가 한번 튄 겁니다. 그 뒤에 또 재차 튀었거든요. 천연가스 쪽은 그래 상대적으로 그렇게 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쪽이 다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고, 일단 이란이 한 발 물러서는 뉘앙스를 한번 보이긴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멈추면 우리 안 하겠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하거나 이런 쪽으로는 아니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상대적으로 불안정성을 띠긴 하는데, 그게 실제로 실질 물가들을 정신없이 끌어올리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관세로 인한 물가 압력에다가 하나 더 보면, 잠깐 얘기를 끊고, 이 뉴욕 연준에서 조사하는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지수를 보는 건데, 이게 전체를 다 보면 이렇게 5월 달에 밑으로 내려와 줬거든요. 1년, 3년, 5년 다 내려와 줬는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면 1년 디테일을 보면 이렇게 꺾였습니다.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죠. 요거는 평균 값이고요. 그러니까 밴드를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밴드. 그거에 이제 중앙값이 요거고, 요거는 그 중에서 하나만 숫자를 찝어보세요 라고 한 건데, 얘도 꺾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상황에 있는 거죠. 다만 이제 3년짜리를 보면 조금 더 1년보다 긴 거죠. 얘는 안 꺾이질 않았습니다.
밑에 있는 중앙값은 내려왔는데 한 포인트만 찍는 건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확연하게 아래쪽으로 추세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모든 일이 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서베이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불확실성이 좀 띄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 이거 아직 관세와 관련돼서 기업들이 아직은 가격에 전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기업이 무한정 그렇게 하지는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아직은 좀 봐야 될 데이터인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이란 관련된 일이 터졌고 석유가를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많이 써서 가솔린 가격에 민감한 미국 시민들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게 가솔린 가격을 밀어 올리면서 미국의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긴 합니다. 그리고 요게 미국의 그 중소자영업자들,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들 시임리수거든요. 이게 이제 5월 달에 나온 게 살짝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렸거든요, 살짝. 근데 이 들린 거는 보시면 이게 이제 급격히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신정부, 지금 우리나라 그러고 있죠.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급격히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쭉 빠지고 있었는데 그게 반등해서 올라온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그 중소자영업자들의 심리지수는 올라갔지만 이게 ISM 제조업 지수, 요거는 ISM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하고 ISM 서비스업 지수의 PMI 지수는 보시면 둘 다 경기가 둔화된다는 50 기준 미만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조업은 추세적으로 한 3번 정도 내려온 것 같고요. 서비스업은 처음으로 지금 아래로 붙었거든요. 물론 경계선이 49.9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뭐 급격히 내려온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 둘 다 심리적으로 경기 둔화를 의미하는 쪽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경제 지표가 이 NFIB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반등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의 흐름은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그 소프트 지표이기 때문에,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변화의 움직임들이 변동성이 크다, 하드 데이터보다는 실제로 뭔가 액션이 나와서 나오는 생산이나 출하나 판매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인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이 또 터지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요거도 역시 일단 무게감은 좀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용지표는 여러 번 봐드렸는데, 지금 이제 고용지표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사재기를 했던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이전에. 그 사재기가 끝나고 이제 곧 나올 소매 판매나 혹은 PC 지표, 개인 소비 지출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CEO들 신뢰지수 묻는 거거든요. 이게 5월 29일 날 물어본 건데, 요 데이터는 제가 이전엔 안 보여드렸고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밑에 내려가 보면 일단은 심리지수가 아래로 그렇게 꺾인 거 맞습니다, 2분기에. 근데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일자리 늘릴 거냐 라고 하는 게, 이게 그 1분기에는 32였는데 요번에 들어와서 2분기에 28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줄일 거냐 라고 하는 건 1포인트 올랐습니다.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이게 보면 1분기 때는 늘리겠다는 사람이 줄이겠다는 사람보다는 이 27포인트였겠죠. 1분기에 많았는데, 지금은 늘리겠다는 사람하고 줄이겠다는 사람이 동일한 수준 정도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퀄리파이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건 이제 무시하고 요 밑에 내려가 보면 요게 뭐냐면, 이제 임금 올릴 거냐 라고 물어봤는데, 요게 1분기에 71% 정도가 임금 올릴 거라 그랬는데, 이게 58%로 쭉 빠졌습니다, 2분기 때. 한 3포인트 정도 빠졌나요? 그러니까 임금 올릴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를 붙이면서 물건을 수입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임금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 거겠죠.
밑에 내려가 보면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이고요. 여기 보면 future condition이라고 나오는데 위에 나와 있는 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 뭐 worse. 6개월 전보다 더 안 좋아졌니? 라고 묻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직전 1분기 때는 그냥 11% 정도 됐는데 2분기 때는 82로 늘었습니다. 좋아졌니를 물어봤는데 1분기 때는 44였는데 2분기 때는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자기 산업 쪽에 보면 여기 보면 더 안 좋아졌다. 6개월 전보다 69죠. 이게 1분기 때 22였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좋아졌다. 이게 1분기 때 37이었는데 2분기 때 7%입니다. 지금 이거는 미래에 대한 겁니다. 이건 현재고, 여기 보시면 단기 경제 전망을 보면 그때 여기 보면 월슨이죠. 예. 6개월 후에 더 안 좋아질 거야. 64입니다. 요게 좋아질 거야. 이게 56에서 18로 뚝 떨어졌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텀 산업 내 전망 보면 이 1분기 때 14였는데 6개월 뒤 후에, 근데 이게 지금 51이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좋아질 거가 52가 1분기 때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6개월 뒤 얘는 안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는 게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는 게 18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현재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수치도 높고 절대치가 높죠. 지금 5는 69인데 7이고 6개월 뒤도 이게 64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18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50일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18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나 임금을 늘린다거나 고용을 늘린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제 사이즈를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사람이 한 4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늘릴 거야, 고용을. 그게 이제 32%였는데 1분기 때 28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간 줄일 거야. 줄일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게 이제 27에서 28. 아까 위에서 좀 얘기했던. 그래서 28대 28로 동일해졌어요. 그러니까 고용 부분에서는 향후에 늘리는 것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여기 늘린다 28, 줄인다 28. 현상 유지 44잖아요. 그래서 고용 부분의 충격이 가게 될 것 같은, 최소한 계속 증가 강도가 떨어지거나 횡보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보이는 거고요. 밑에 내려가 보면 임금이거든요. 그래서 3에서 3.9 사이에 향후 12개월 동안 임금을 늘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53 정도 되니까 적지 않은 수준이긴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물가 압력이나 이런 걸 받으면 이 근로자들이 이 정도의 급여 상승을 갖고 소비 지출을 더 늘려야 되잖아요. 물가를 뛰어넘게. 그래야만 이제 경제가 양적 성장을 보이는 건데 그게 녹록치는 않을 수도 있다. 밑에 보면 2.0에서 2.9 사이를 증가시켜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1분기 때는 24%였는데 2분기 때는 34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급여 인상을 그렇게 크게 많이 올리지는 못하고 뭐 요 정도 가이드라인 쪽으로 올리는, 이게 두 개를 합산해 보면 이게 사실 한 3%대 초반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물가 부분을 짓누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고용이 증가되지 못하는 그런 형태를 해서 혼합을 해보면 가계 소비 지출이 점진적으로 계속 추세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물가를 뛰어넘어서 양적 성장을 해야 되니까,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그런 생각은 좀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본 지출을 기업이 하겠느냐, 투자죠. 투자를 하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면 다운이죠. 이 보시면 26%, 그러니까 이전에 이 지출 계획을 수정할 거냐, 이런 부분을 묻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1분기 때는 한 13% 정도였는데 수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근데 2분기 때는 26%로 좀 늘었고요. 2배. 그리고 여기 보면 증가시킬 거냐, 지출을 그랬더니 1분기 때는 33% 정도가 지출할 거라고, 그러니까 늘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2분기 때는 19%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1분기까지는 괜찮았는데 2분기 들면서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지출에 대한, 자본 지출에 대한 부분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임금도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률도 탄력을 좀 줄일 것 같고, 고용 부분도 최소한 악화는 안 시킨다 하더라도 사실 옆으로 유지가 된다는 게 악화는 아니지만 경제에는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데 고용이 증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향후에 이제 기대치들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2분기 지표, 그 다음에 2분기 초반, 그러니까 5월, 6월, 7월, 8월 정도? 요런 정도의 지표들이 그렇게 좋게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이든가요? 관세 협상에 대한 마지노선이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관세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지금 타협된 건 영국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거기서 재연장 뭐 안 하고 관세 또 때리고 막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조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긴 합니다. 아직 모니터링은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주식시장은 탄력을 받고 정신없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때리면서 일단 주춤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이 공방이, 이란과 이스라엘 공방이 이제 잘못되면 수주간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6월달 나머지 시간에는 주식시장이 녹록치 않은 움직임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고, 그 관점에서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만 더 보면,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아메리칸 케미스트리 카운슬에서 나오는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 보여드리려고 잠깐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플라스틱 재료 레진의 수출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확 급등했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이게 3월이고 이게 4월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발표가 4월달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폭발적으로 쫙 땡겨서 수출이 됐다가 뚝 떨어진 거죠. 전형적으로 지금 트럼프 관세의 정책이 이제 미국에 주는 충격을 보여드리려고 이건 잠깐 보여드린 거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미국의 그 운송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객 운송이고요. 이게 화물 운송이거든요. 이게 두 개가 합산된 운송 지수인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일단은 여객 운송이 쭉쭉쭉 늘어나고 있다가 최근 약간 옆으로 다 개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운송 지수들이. 근데 이 운송 지수들이 개걸음, 이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세 개가 이거 세 개거든요. 똑같은데 밑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GDP 성장률하고, 여기 GDP 성장률입니다. 실질 GDP 성장률이 아니고 실질 GDP네요. 죄송합니다. 실질 GDP 금액이고요. 그리고 요게 인덱스 형태로 표시된 겁니다. 요게 이제 화물 운송 지수거든요. 이 화물 운송 지수가 꺾인다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뭘 항상 이 꺾임이 GDP하고 동일하게 움직이진 않지만, 근데 이제 화물 운송 지수가 이 위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최근은 추천세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거는 화물 운송 지수하고요. 요 파란 거. 이거하고 이게 산업 생산. 분홍색. 산업 생산. 그다음에 요게 출하입니다. 출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화물 운송의 지수 움직임하고 요 두 가지가 상관관계가 높은데, 이거 역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 개구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으로 더 내려가 보면 요게 이제 여객 운송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요거가 여객 운송, 어디 보자. 여객 운송과 관련된 건데, 그 여객 운송과 관련된 것 중에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철도를 이용하는 게 있고, 항공을 이용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서는 지금 여객 운송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활발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보면 트렌드가 얘 옆으로 좀 기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여객 운송이나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미국이, 일단은 우리가 완전고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 완전고용이라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완전고용이라고 하는 건 더 담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경제에서 고용을 뜬금없이 완전고용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여하튼 지금 경제지표 주가로만 보면 상당히 좋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요게, 근데 주식시장은 향후를, 미래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반영치가 생각보다는 약간 주식시장에 반영이 안 되고 그냥 단순히 기대감으로만 주식시장이 밀려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최근 미디어 보면 기관들은 못 담고 개인들만, 그러니까 개인들이 밀어올린 장이라고, 그래서 뒤늦게 기관이 들어가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결과적으로 기관들은 미래에 대한 부분을 약간 불확실하고 부정적으로 보는데 개미들만 이제 밀고 올렸다 이런 뜻이겠죠. 여하튼 이제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으로 전환되는 포인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공습을 때리면서 이란에 그 부분에 대해 찬물을 끼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공방을 치는 형태로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6월 말 7월 달 넘어가면서 경제 지표가 나오고 실제 이제 하드 데이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7월 8일 날 마지노선 전방 근처 이제 가면서, 그쪽으로 가면서 트럼프와 각국의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타결이 되는가, 아니 타결 안 되고 계속 질질 끌리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식의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계속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 주식시장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가 아직은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예측하는 건 심리가 쉽지는 않네요. 기관들도 타이밍을 놓쳤다고 얘기를 하니,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